나는 내 며느리를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차가운 조명 아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맞은편에서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매달려 절망스럽게 호소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아이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저도 엄마예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이는 제 전부예요.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발 제 아이만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 이름은 박정숙. 올해 72이다. 어쩌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직업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23세 처음 경찰서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그 길을 걷게 될 줄은 몰랐다. 내 인생의 30년, 거의 절반을 경찰 제복을 입고 범죄와 싸우며 남을 지키는 데 바쳤다. 정숙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어휴, 그만둘 때도 됐지. 언제까지 밤샘 근무만 할 수 있겠어. 이런 대화가 익숙해질 무렵 내 책상에는 퇴직을 앞둔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퇴직하는 날 경찰서 식구들이 나를 환하게 웃으며 배웅해 주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 눈물이 핑 돌았다. 다들 몸 조심하고 현장에선 늘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알겠지?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던 걸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제복을 벗고 집에 돌아오니 세상이 달라진 것만 같았다. 하루하루가 느긋해졌지만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남았다. 아침마다 들리던 무전기 소리, 밤늦게 울리던 비상벨,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엄마 이제 좀 쉬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아들 녀석이 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쉬긴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은 것 같아. 나는 조용히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경찰이란 직업을 거칠고 무섭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사람들의 눈물, 아픔, 그리고 때로는 뜨거운 희망까지 봐왔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는 작은 선택을 했을 때도 결국 나 역시 한 명의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한 사람의 가족기였다. 그렇게 내 인생 30년을 정리하고 이제는 가족 곁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 퇴직하고 한동안은 조용한 시골집에서 혼자 지냈다. 아침엔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엔 느릿하게 해지는 걸 바라보며 나만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게 가끔은 겁이 나기도 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들 민수의 전화가 온 건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그날따라 빗소리가 유난히 컸다. 나야 혼자도 잘 지내는데 너희 방해만 되는 거 아니냐? 방해라니요. 유진이 손녀도 할머니랑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지수도 요즘 일하느라 바쁘고 민수의 목소리에서 애틋함이 느껴졌다.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서울행을 결심했다. 짐을 싸면서 내 30년 인생이 담긴 낡은 앨범이랑 경찰 제복도 한 구석에 챙겨 넣었다. 이젠 정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골 풍경을 보며 괜히 마음이 서글퍼졌다. 서울 집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넓은 거실, 번쩍이는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 유진이의 환한 웃음. 할머니, 문을 열자마자 유진이가 달려와 내 다리에 꼭 안겼다. 순간 내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아들 민수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며느리 지수는 내게 환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어디선가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안을 둘러봤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밥을 먹었다. 민수는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를 했고 지수는 유진이 숙제 챙기느라 바빴다. 나는 조용히 반찬을 집으며 주변을 살폈다. 여기가 내 집이 맞나? 아니면 그냥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일까? 식사 후 지수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남의 집에 온 느낌을 완전히 떨칠 순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 한켠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내 앞에 놓인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나는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젠 내가 가족을 지키는 방식도 달라져야 할 때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퇴직 후의 인생을 꽤나 낭만적으로 상상했다. 이제 더 이상 밤샘 근무도 위급한 신고도 없으니까. 아침마다 손녀 유진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시장에도 같이 다니고 집에서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평화로운 날들만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하루 이틀은 서로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갔다. 유진아, 밥 다 먹었으면 할머니랑 산책 갈까? 내가 물으면 유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오늘은 가지 말래요. 나 숙제해야 돼. 유진이 눈동자엔 어디선가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주방에서는 며느리 지수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굳이 그렇게 손녀한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즘 애들은 자기 스케줄이 있잖아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괜히 민수방 쪽을 힐끗 봤다. 아들은 회사 일에 지쳐서인지 대부분 무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밥만 먹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느 날은 저녁 준비를 하다 지수와 마주쳤다. 어머니, 혹시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일 손님 오기로 했거든요. 나는 멋쩍게 미소를 지으며 그래, 미안하다. 그냥 유진이 먹일 반찬 좀 덜어주려던 건데. 지수는 아무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내 자리가 없다는 느낌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아니면 내 인생의 평화란 건 결국 꿈에 불과한 걸까? 퇴직 후의 노년이 내게 이렇게 서럽고 외로운 시험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지수, 내 며느리.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구나 싶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차림. 밖에선 언제나 밝은 미소, 남부럽지 않은 직장, 능숙한 사회생활. 하지만 집안에만 들어오면 지수의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꼭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어야 했어요? 회사에서는 미소천사였다던 며느리, 주방에서는 자주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유진아, 제발 소파에 과자 흘리지 말라니까. 청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손녀에게도 목소리가 높았다. 유진이는 슬쩍 내 뒤로 숨었다. 나는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고. 지수야, 요즘 일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아니에요. 어머니가 더 손대시면 나중에 치우기만 더 힘들어요. 지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가끔은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지수는 순간 표정을 바꿨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지. 남편 앞에선 늘 따뜻하고 다정한 척. 하지만 민수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다. 하루는 손녀 유진이가 물을 엎지르는 소리가 났다. 지수는 소리쳤다. 이게 몇 번째야. 이 제대로 좀 해. 나는 급히 걸레를 들고 달려가. 괜찮아, 할머니가 치울게. 유진이를 감쌌다. 지수는 나를 째려보더니 이래서 애가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내가 보기엔 지수는 바깥 세상에선 누구보다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집안, 네 평짜리 거실과 주방 안에서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예민해지는 사람 같았다. 나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집의 평화란 언제쯤 올까? 지수도, 나도, 유진이도 다들 조금씩 상처만 쌓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불편함과 외로움이 내일이면 더 커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내 하루는 늘 남들보다 빨리 시작된다. 아침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 이 집에 온 뒤로는 더더욱 그렇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한다. 유진이 아침은 뭐 해줄까? 나 혼자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고 달걀을 꺼낸다. 된장국을 끓이고 소박하게 계란말이, 김도 부쳐본다. 싱크대엔 어젯밤 지수가 정리하지 않은 식기들이 쌓여 있다. 나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다. 한 번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누구 하나 일어나기 전에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어두고 싶은 게 어쩌면 내 마지막 고집 같다. 할머니, 나 일어났어. 유진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민다. 내 얼굴에는 본능적으로 미소가 번진다. 우리 유진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손 씻고 와. 곧 아침 차려줄게. 유진이와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할머니이자 엄마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새겨진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유진이의 교복을 다림질하고 가방에 간식을 하나 더 챙겨 넣어준다. 가끔 지수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온다. 어머니, 냉장고에서 내 요구르트 안 보셨어요? 아, 내가 손댄 건 아니고 혹시 유진이가 먹었나? 지수는 말없이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다시 뒤진다. 이런 작은 일상 속에서 나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때론 소리 없이 쌓여가는 피로와 서운함. 하지만 누군가 그러지 않았나.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말없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내 아침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치열하게 시작된다. 지수와 함께 사는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짜증과 불만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이거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반찬에 소금 좀 덜 넣어주세요.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쓸게. 나는 미소로 넘겼지만 마음은 조용히 쿡쿡 찔렸다. 주방 정리해 놓은 거 왜 또 바꿔놓으셨어요? 제자리에 둬야 나중에 찾기 쉽잖아요. 아,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수는 벌써 등을 돌려버렸다. 아들 민수는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르는 척, 아니면 정말로 눈치채지 못하는 건지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 쏟아붓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나는 한 번도 지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다. 가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치밀어도 그저 조용히 한숨만 삼켰다. 내가 한마디라도 하면 이 집안이 더 시끄러워지겠지. 유진이가 눈치 볼까봐, 민수가 더 힘들까봐. 나는 내 감정을 꾹꾹 눌러 참았다. 지수가 주방에서 컵을 3개 내려놓는 소리, 청소기를 돌리며 투덜거리는 소리, 작은 일에도 곧잘 화를 내고 나를 향해 제발 좀 신경 쓰지 말라고 쏘아붙이는 순간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이불을 덮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참는 게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정말 가족의 평화일까 하는 의문이 점점 더 커져갔다. 내가 참는 이 조용한 인내가 정말 모두를 위한 일이 맞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또 하루를 버텼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던 작은 변화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또렷하게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손녀 유나를 볼 때마다 이상한 불안감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유나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으면 유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그냥 아무것도 짧은 대답만 남겼다. 예전엔 밝고 명랑하게 수다도 잘 떨던 아이였는데 요즘 따라 점점 말수가 줄고 집안 구석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루는 내 방에 들어왔더니 유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다가가 우리 유나 무슨 일 있어? 작은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유나는 머리를 세차게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졸려서 억지로 웃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거실에서 컵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지수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다. 유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똑바로 좀 해. 유나는 잔뜩 움츠린 채 부엌 쪽을 힐끔 바라보다 슬그머니 내 뒤로 숨었다. 그날 밤 유나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내 옆에 조용히 누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나도 유나는 예전처럼 웃지도 떠들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도 살짝 닫고 가끔씩 훌쩍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 그 중심에 있는 유나의 눈빛이 하루하루 깊은 어둠에 잠겨가는 걸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거실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유나 방 쪽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나,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제대로 하니? 지수의 목소리였다. 뭔가 유난히 거칠고 참을성 없는 톤이 집안 공기를 싸늘하게 얼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유나 방 앞에 조용히 다가가 문에 귀를 댄 채 숨을 죽였다. 안에서는 유나의 흐느끼는 소리와 지수가 거칠게 다그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엄마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순간 어린 시절 범죄 피해자 집에 출동하던 때 문 밖에서 듣던 절박한 울음소리가 오랜만에 귀를 파고들었다. 손이 떨리면서도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만약 그랬다간 상황이 더 나빠질까 두려워 입술을 꾹 깨물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유나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뛰어나왔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유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곧장 내 품에 안겼다. 나는 그 작은 어깨를 감싸 안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집안에 무언가 정말 잘못된 게 분명하다. 그날 밤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경찰로 살았던 30년 내내 이런 식으로 가족 안에서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엄마이자 할머니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처음엔 그저 큰 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순간 짝 맑고 건조한 뺨 때리는 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뒤를 이어 지수의 날카로운 외침이 집안을 쩔어물렸다. 이 못된 것. 엄마가 몇 번을 말했니? 똑같은 실수를 또 해?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말만 하고 또 틀리잖아. 도대체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또 한 번, 짝, 이번엔 더 강하게 내 심장까지 얼어붙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나는 순간 문 손잡이를 꽉 쥐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진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나?
경찰로 살던 시절 누군가의 비명 소리를 듣고 한밤중에도 달려갔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남의 집도 남의 아이도 아니었다. 내 며느리와 내 손녀였다. 유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벽 너머로 점점 더 작아졌다. 그 순간 지수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를 키우려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할머니 앞에서도 자꾸 말썽만 피우고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어디선가 피곤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걸 그냥 넘기면 유나는 더 깊은 상처만 남을 것이다. 이 밤, 내 마음 한구석에서 30년 전의 경찰 정신이 조용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손이 저절로 문고리를 돌렸다. 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안,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유나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두 손으로 뺨을 감싸쥔 채 벽에 바짝 붙어 떨고 있었다. 큰 눈동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유나야, 내가 다가가자. 유나는 더더욱 몸을 벽 쪽으로 움츠렸다. 지수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 왜 갑자기 들어오세요? 저희 집안일에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억지로 침착한 척 웃어 보이며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어.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작은 손이 살짝 떨렸다.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유나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지수가 변명하듯 말했다. 순간 방 안에 짙은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지수에게 눈을 맞췄다. 지수야, 애한텐 때리면 안 되지 않니? 말끝이 떨렸다. 지수는 내 말을 무시하듯 애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알아요? 요즘 애들 이 정도로도 정신 못 차려요. 고개를 돌렸다. 유나는 여전히 벽 쪽에 붙어 입술을 꼭 깨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나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며 속으로 외쳤다. 이 아이를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 이 순간 나의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이 서서히 각오로 바뀌고 있었다. 지수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어머니, 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 아이 키우는 일에 이렇게 간섭하세요? 이게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혀 유나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애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그만 좀 하자.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속엔 화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나를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니까 그냥 애한테 다 맞춰주고 싶으시겠죠? 근데 그거 지금 시대에 통하지도 않고 애 버릇만 망치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삼키며 유나를 감싸 안았다. 작은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손찌검은 안 되는 거야. 나도 경찰로 일할 때 이런 상황 많이 봤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지수는 내 말을 잘랐다. 경찰? 어머니가 경찰이라서 뭐든 옳은 줄 아세요? 여긴 집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끼리는 알아서 해결해야죠. 남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참고 사는 거예요. 지수의 눈에는 도전적인 빛이 어렸다. 나는 한숨을 쉬며 유나를 살폈다. 아이의 얼굴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고 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점점 더 무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멈추지 않으면 이 집안에서 또 누가 상처받게 될지 몰라. 그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내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지수의 냉랭한 시선과 부딪혔다. 방 안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속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내가 진짜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정말 가족이니까 모든 걸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 갑자기 내 머릿속엔 오래전 경찰서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스쳐 지나갔다. 밤늦게 신고를 받고 달려갔던 어느 허름한 주택, 어린아이가 어두운 구석에서 울고 있던 그 모습, 아무도 그 아이 편에 서주지 않았던 슬픈 장면들. 저기요, 엄마가 또 때렸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수화기 넘어 떨리던 그 목소리. 그때마다 나는 경찰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엄마로서 또 보호자로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사명감을 품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게 다가왔다. 지금 내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다. 차마 목소리를 내진 못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선 지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경고가 차오르고 있었다. 밖에선 민수가 텔레비전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고 집안 공기는 어느 때보다 싸늘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 창가에 멍하니 섰다. 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주 오래전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켜온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시작했다. 지금 내 역할은 무엇일까? 경찰이었던 나와 가족의 어른인 나, 둘 중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해야 할까? 그 밤, 내 마음 한복판에서는 침묵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며 살짝 유나의 모습을 살폈다. 유나야, 손 좀 씻고 와. 나는 밝게 말했지만 유나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유나의 소매가 슬쩍 거쳐 있는 것을 봤다. 문득 팔뚝에 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게 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나야, 여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당황한 듯 손을 재빨리 소매로 감췄다. 아니에요, 그냥 어제 넘어졌어요.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 순간 지수가 뒤에서 말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들어요. 별일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조심해야지. 유나, 아프면 꼭 말해. 알았지? 말을 건넸다. 유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침 시간이 분주하게 지나가고 유나는 책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나는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작은 멍자국 하나에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감추고 있는 걸까?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내내 마음이 불안하고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서도 자꾸만 유나의 팔에 남은 퍼런 멍자국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점점 더 이 집안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씨세요? 저는 유나 학생 담임교사입니다. 따뜻하지만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유나가 요즘 학교에서 많이 조용해졌고 가끔 팔에 멍자국도 보여서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아픈 감정이 올라왔다. 그렇군요.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 나는 한참을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이제야 알아차린 걸까? 내가 더 일찍 알아찰더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제는 절대로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내겠다. 다음 날 선생님과 학교에서 만났을 때 유나는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을 느끼며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내가 경찰이었던 이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부터 내 삶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 깊은 불안과 의심에 휩싸였다. 유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몰래 지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지수 씨, 어디 가세요?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지수의 행동을 지켜봤다. 지수는 때론 손녀에게 다정한 척했지만 대부분은 불같은 성질로 소리를 지르고 작은 실수에도 눈살을 찌푸렸다. 한 번은 유나가 장난감 자동차를 떨어뜨리자 지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똑바로 좀 해.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니? 유나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광경에 가슴이 저렸다. 다른 날에는 유나가 숙제를 제대로 못했을 때 지수가 작은 손을 잡아 흔들며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이대로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걸 보았다. 나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경찰 시절 현장에서 범죄 현장을 관찰하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나는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이제는 가족이지만 지켜야 할 대상은 지수도 민수도 아니다. 유나뿐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 앱을 켰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나는 매일매일 작은 증거들을 수집했다. 지수의 날선 말투, 갑작스러운 소리, 그리고 유나의 두려운 눈빛.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번져갔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가족 사이에 할 짓인가?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서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어느 날 나는 퇴근이 늦어져 집에 들어선 시간이 밤 10시가 넘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다. 그런데 문득 화장실 쪽에서 작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훌쩍, 훌쩍, 깊은 슬픔에 젖은 그 소리에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화장실 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유나의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다. 머리를 감싸 쥔 작은 손, 떨리는 어깨, 눈물에 젖은 얼굴. 유나야, 내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하지만 유나는 깜짝 놀라 문을 세게 닫고 말았다. 나는 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 혼자서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할머니, 나 괜찮아. 그 다음 날 유나는 다정하게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아이를,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나가 다가와 할머니, 사실은 조용히 내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유나의 작은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이 하나둘씩 내 눈앞에 펼쳐졌다. 손목에 남은 작은 상처, 언뜻 보이는 멍자국, 그리고 무심코 피어난 두려움. 할머니, 아프지 않아. 유나는 자꾸만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하루는 유나가 갑자기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팔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다. 오늘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 했어. 왜 손목에 멍이 있냐고.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또 다른 날 지수가 화를 내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 순간 경찰 시절 느꼈던 냉철함을 다시 불러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는 지수의 행동과 유나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기록했다.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메모를 했다. 숨겨진 상처들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내겐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유나가 내게 속삭였다. 할머니, 엄마가 화나면 나를 때려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때부터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그 결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의 시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유나를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지수 씨,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나는 조심스레 부탁했지만 지수의 반응은 차가웠다. 왜 자꾸 참견하세요? 내가 어떻게 키우는지 누가 감나라 배나라 해야 합니까? 지수의 목소리에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몰래 켜두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넌 왜 이렇게 못났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지수의 날 선 목소리가 내 가슴을 콕콕 찔렀다. 유나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죄송해요 엄마 라고 작게 말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유나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밤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듣고 메모장에 내용을 적었다. 그렇게 나는 가족의 비밀스러운 싸움을 기록하는 증인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무거운 죄책감도 있었다. 가족을 감시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지켜야 할 존재가 더 이상 내 딸이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손녀, 유나, 그 아이의 안전이 내게 달려있다. 그렇게 나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기 일쑤였다. 경찰이었을 때는 쉽더니 내 머릿속엔 끊임없이 그 말이 맴돌았다. 만약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주저없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 들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 여자는 내 며느리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의 일원이다. 이게 맞는 걸까? 법과 가족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가도 한없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그리고 경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때로는 유나를 위해 참고 또 참았다. 때로는 지수와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내가 법을 집행하는 그날까지 이 집에서 평화는 오지 않을지도 몰라. 참고 이웃님 둘먼니 내 안에 숨어있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법 앞에선 예외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의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이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경찰이었던 이유를, 내가 엄마였던 이유를. 그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콱 열리며 유나가 달려 들어왔다. 할머니, 유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내게 달려와 꽉 안겼다. 무슨 일이야, 유나야. 나는 놀라서 그녀를 꼭 안았다.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오늘도 저한테 소리 지르고
때릴 것 같았어요. 유나는 몸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그냥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속삭이자 유나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나 엄마랑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집도 무서워요. 유나의 말에 나는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나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유나가 잠든 뒤에도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아파왔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경찰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과 맞서 싸우겠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유나가 겪는 고통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더는 이렇게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가 경찰로서 수많은 범죄자를 잡았지만 가장 소중한 내 손녀가 이렇게 상처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민수와 지수를 마주했다. 올해부터는 유나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건 나도 알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유나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숨을 깊게 쉬었다. 지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가족 문제를 밖에 알리실 건가요? 라며 날카롭게 반문했다. 나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유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에 지수는 잠시 말을 잃었고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행동할 차례다. 그 다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가 되어 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오래된 경찰서를 찾았다. 3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아직 그곳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숙 씨. 옛 동료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조심스럽게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 내 손녀가 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수를 비롯한 가족 문제라 쉽지 않네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동료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만약 그게 저라면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하지만 가족이라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법 앞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책임감이 더 커야 하죠.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면 그게 최선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겪은 수많은 사건들이 다시 떠올랐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가 깨어났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나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료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힘내세요, 정숙 씨. 당신이 아니면 누가 그 아이를 지키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렸다. 동료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정숙 씨,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라서 눈 감아주는 일은 더 위험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가족이라는 말에 너무 많은 걸 참아왔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럴수록 더 단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덮으면 상처받는 건 아이뿐이에요. 정숙 씨가 그 아이를 지켜야 해요. 그게 경찰로서도 할머니로서도 당신의 역할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다. 더 이상은 절대 눈 감지 않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변했다. 두려움 대신 결단이, 망설임 대신 행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이 싸움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법정에서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압박감에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몸은 오그라들 듯 작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지수는 내게 간절히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유나를 사랑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가슴 한켠에선 연민이 일었지만 내가 지켜야 할 건 정의였다. 폭력은 사랑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유나를 위한 길입니다. 지수의 눈물이 더욱 깊어졌고 나는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준비했다. 나는 내 목소리가 우리 가족에게 진실을 전하는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랐다. 법정은 엄숙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선고를 시작했다. 피고인 지수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이와의 접촉을 제한하며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받도록 명령합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유나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다. 눈에는 아직도 두려움과 혼란이 서려 있었다. 나는 판결을 듣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유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판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가족이라 해도 법의 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빛은 무거웠지만 희망도 조금씩 피어났다. 나는 마음속 깊이 느꼈다. 정의와 사랑은 때때로 가장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가족의 평화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재판 후 법원은 나에게 유나의 임시 보호자 권한을 부여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감격과 책임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유나야, 이제부터 할머니가 널 지킬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다시 한번 작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유나는 점차 웃음을 되찾아갔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책임감이 무거웠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나는 혼잣말을 하며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 가족의 균열을 메우고 유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정한 용기란 가장 약한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임을. 몇 달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내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부터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 무지했고 어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야, 네가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내게는 큰 의미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저도 유나도 이제 행복하게 만들게요. 다짐했다. 그날 나는 마음 깊이 가족이란 이해와 용서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대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유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가족이 될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췄다. 민수가 내게 사과했지만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수야, 나는 네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걸 알아.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저도 그동안 너무 어렸어요. 하지만 앞으로 달라질게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민수야, 그렇지만 잘못을 묵인할 순 없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포함돼.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네, 엄마 이해해요. 속삭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서려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해.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나는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엄격한 경계와 책임을 동반한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위한 용기와 진심이 있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 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도 나는 사랑하지만 틀린 것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나는 가끔씩 거울을 보며 생각한다. 내가 경찰이었을 때 수많은 낯선 사람들을 잡아넣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손녀를 직접 구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자부심으로 벅차올랐다. 이 손으로 내 가족을 지켰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가끔 민수가 내게 물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경찰이었던 내 훈련 덕분이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내 마음속 깊은 사랑이 더 큰 힘이었어. 유나가 내 품에 안길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때론 그 길이 힘들고 외롭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 말이 내게 끝없는 용기와 희망이 되어 주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는 큰 논쟁에 휩싸였다. 가족 문제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옳은가?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인터넷과 방송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냉정하다고 비난했다. 가족 사이에 폭력을 폭로하다니 너무 잔인해.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용기를 칭찬했다. 법의 엄정함을 보여준 진정한 영웅이다. 나는 그런 논쟁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 진실을 받아들였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 말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나는 어느 날 거리에서 한 청년과 마주쳤다. 어머니,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니까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법과 정의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도 법의 공정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임을. 내 이야기는 곧 언론에 소개되었다. 시어머니의 용기, 가족 내 폭력에 맞서다.
뉴스와 신문, 인터넷 기사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숙 씨의 행동이 많은 노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제는 가족이라도 자신과 약자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댓글과 메시지로 응원을 보냈다. 어느 날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안전호,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는데 정숙 씨 덕분에 용기를 내게 됐어요. 한 노년의 여성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서로가 지켜줄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임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자기보호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참여자들의 얼굴엔 희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뿌듯했다. 내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구나. 가족과 사회, 그리고 법이 함께 맞서야 할 문제임을 알았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 그게 진정한 변화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다.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고. 나는 유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쳤다. 유나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 권리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어.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내 말을 들었다. 할머니, 그럼 내가 무서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땐 용기 내서 말해야 해. 어른들도 다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유나와 함께 권리에 관한 책을 읽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너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안전하고 행복해야 해. 나는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다. 유나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이젠 무서워도 혼자 참지 않을게요. 나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래, 우리 함께 힘내자. 그날 이후 유나는 조금씩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이에게 힘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다. 우리 둘만의 작은 약속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나는 점점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유나는 활짝 웃으며 내게 말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이 났다. 그래, 유나야, 네가 행복해서 할머니도 좋아. 이전과 달리 유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엄마가 무섭지 않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젠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무서운 일이 있으면 말할 거예요. 유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 모습에 나는 가슴이 벅찼다. 네가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어. 나는 칭찬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빛 아래에서 유나는 희망을 품은 눈빛으로 내게 속삭였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말에 마음 깊이 감동했다. 이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어떤 어둠도 사랑과 용기로 이겨낼 수 있다. 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가족들이 자신들의 집안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우리 집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냥 참아왔어요. 어떤 이들은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은 참지 말아야겠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말해야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정숙 씨,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서로 존중하고 아픔을 숨기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지역사회에서도 가정 내 폭력과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이 활발해졌다. 가족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 메시지가 점점 퍼져나갔다. 나는 이 변화를 보며 마음 깊이 뿌듯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나는 다시 다짐했다.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그 말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내 손녀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가족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언론 앞에서도 숨김없이 말했다. 아픈 기억도, 힘든 순간도 모두요. 그 고통을 마주하며 나는 성장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때론 눈물이 쏟아졌고, 때론 가슴이 아파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고통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용기 있는 이야기네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진실은 가슴 아프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담담하게 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어떤 상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전통이라는 건 변할 수 있어. 하지만 공정함, 정의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 친구와 대화하며 말했다. 옛날에는 가족의 명예가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게 뭔가요?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다. 바로 법과 정의다. 그것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전통도 의미가 없다.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정숙 씨,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나도 많이 배웠어.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해야 해.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문제들을 마주하고 용기 있게 해결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나는 유나에게도 말했다. 너는 항상 네 권리를 지켜야 해.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을 들은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그래,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나는 어느 날 유나와 함께 앉아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그냥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는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야. 유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수호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강하고 용감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아. 나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유나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할머니가 내 수호자라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중요해.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단순히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강한 어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테니까. 유나는 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강해질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진정한 사랑은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그렇게 나는 나이 든 여성도 여전히 가족의 수호자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나는 요즘 젊은 여성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현대 사회는 강한 여성을 필요로 해. 불공정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게 하면 외로워지지 않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외로움은 일시적일 뿐이야. 진정한 강함은 혼자 서는 용기에서 시작하고 그 용기가 결국 사람들을 끌어당겨.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겪은 고통과 싸움도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 길 덕분에 더 많은 이들이 용기를 냈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정숙 씨, 당신이 진짜 영웅이에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웅이 될 수 있어. 가족, 사회,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강함과 용기는 함께 가는 거야.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그 길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그 말이 내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다. 나는 은퇴한 경찰이지만 그 자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내 삶의 일부였고, 이제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졌다. Ace. 나는 동료에게 말했다. 퇴직 후에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많다. 내 목소리에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한 젊은 경찰이 물었다. 선배님, 왜 계속 이 길을 걷는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경찰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야.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명이고, 가족을 지키는 책임이기도 하지. 내 손녀를 지키는 일도, 이웃과 사회를 지키는 일도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해. 그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멋지세요? 선배님,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경찰로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책임감과 용기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삶의 가치다.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정의다. 그 말에 나 자신도 힘을 얻었다. 경찰이라는 이름은 단지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평생 지켜야 할 신념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손녀를 지켜줄까? 가끔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누군가 약한 이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없다. 친구가 물었다.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고 힘들지 않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유나의 웃는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 그게 바로 나의 자리다. 그 말이 내게 끝없는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 나는 유나를 꼭 안았다. 눈물이 목을 메이며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유나야. 늦었지만 이제야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유나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쉬며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언제나 네 곁에서 지킬 거야. 그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나는 마음속 깊이 느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내가 이 손으로 우리 가족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엄마이자 할머니이자 전직 경찰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한 것은 정의였다. 아이를 지키는 일,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이유이자 앞으로도 변치 않을 사명이다. 지수와의 갈등, 민수와의 오해,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이란 때로는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는 것. 나는 그렇게 믿는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내 손녀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라도 진실과 정의 편에 서겠다. 그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임을.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나는 법과 사랑 두 가지 모두를 지키는 강한 여성이다.